안녕하십니까. 바라보는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성 논란 종결판으로 매실청 매실주 담그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실청과 매실주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고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독성이 있다고 해서 좀 꺼림직하시죠? 특히 매실주의 경우는 독성이 있다고 해서 기존에 담가놓은 매실주도 마시기 꺼림직하고 버리기도 아까워 그냥 관상용으로 두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매실청과 매실주의 독성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논란을 정리하였고, 독성 걱정이 없이 매실청과 매실주를 담는 방법을 제시하여 염려를 불식시켜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담근 매실주 먹어도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2년 숙성된 매실주를 최초로 개봉하여 음미해 보았습니다. 매실주는 침출하는 방식, 즉 매실에 담금용 소주를 부어 만드는 매실주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매실주를 평소 주량의 2, 3배를 마셔도 숙취가 거의 없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매실청과 매실주의 독성에 관한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성에 관해서는 자칫 매실 농가의 존폐가 달린 중차대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좀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실주에 있는 독성 논란의 핵심은 매실주의 씨앗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과 시안화합물과 알코올이 결합한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매실청의 독성 논란은 매실 씨앗에 있는 아미그달린이고, 매실주는 아미그달린과 시아나 화합물과 알코올이 결합한 에틸카바메이트입니다. 먼저 매실청과 매실주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아미그달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미그달린은 매실의 씨뿐만 아니라 살구, 복숭아, 앵두, 포도 등의 씨앗에도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아미그달린 자체는 독성이 없고 효소에 의해 분해되면 유독물질인 사이아나수소가 생성되는데, 이 사이아나수소가 휘발성이고 청산으로 알려진 맹독물질입니다. 먼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해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아미그달린은 매실청이나 매실주 모두 담은 지 90일에서 100일 정도의 최고에 달하고 점점 감소하여 1년 정도 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실주, 매실청 모두 씨를 포함해서 담고 중간에 매실주를 걸러내지 않아도 1년 정도 숙성시킨 후에는 아미그달린이 전혀 검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매실주에서 문제가 되는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씨앗 속에 시안화합물이 알코올과 반응해서 생성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는 인체 발암 추정 물질 그룹 2A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석 배포한 매실주의 에틸카바메이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가 있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는 에틸카바메이트의 허용 기준치가 없는데, 캐나다, 체코에서는 과실주는 400ppb 이하로 정하고 있고, 프랑스는 과실주의 경우는 1000ppb, 독일은 800ppb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주 담갔을 때 에틸카바네이트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30% 매실주의 경우 제조 후 45일, 90일, 135일, 180일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함량이 증가하므로 침출 기간은 100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고, 매실 침투 원주를 장기 보관하면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이 증가하므로 장기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침출 기간을 100일 이내로 하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100일 이내에 매실을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실 꺼내라는 것이죠. 위 데이터를 근거로 에틸카바메이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담금 소주를 사용하고 100일 이내에 매실을 분리하여 건져내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런데 이 자료와 방안은 참으로 졸속이고 부실합니다. 데이터도 빈약하고 해석도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100일 이내에 매실을 건져 분리하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려면 매실을 분리한 군과 분리하지 않은 군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을 각각 측정한 데이터가 모두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분리하지 않은 것이 분리한 것보다 높게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조군 없이 딸랑 매실을 분리하지 않은 매실주의 데이터가 숙성 기간에 따라 높게 나온다고 100일 이내에 매실을 건져 분리하라는 무리한 결론을 내는 것은 참으로 부실하고 무지하며 엉성한 논리로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분명히 반대의 결론, 즉 매실을 분리하지 않은 쪽의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이 오히려 분리한 쪽보다 더 적은 수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이 무한정 증가하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당연히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실 속의 시아나 화합물이 함량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이 최고치에 다다르고 이후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수치가 감소하거나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치에 다다른 시점과 그 이후를 체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이 위험한 수치까지 도달한 경우가 있는가, 있으면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되는가, 아니면 적어도 국내에는 허용 수치가 없다면 외국 사례에 비추어 허용 수치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등의 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은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 속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이 최소 6개월 이상의 숙성 기간을 거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에틸카바메이트의 함량 변화를 주기적으로 측정했어야 하는데, 딸랑 180일 즉 6개월짜리만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성 기간이 길수록 함량이 증가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그야말로 엉성하고 부실하게 짝이 없는 성급한 일반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전형적인 부실 논문 또는 부실 자료입니다. 아니,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렇게 허접한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실한 결론을 짓고 이를 자료화해서 배포하고 너무 무책임하고 무지한 거 아닙니까? 정말 개탄할 노릇입니다. 관련 자료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다음은 앞선 소비자원의 자료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문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기획팀이 연구한 논문, 알코올 농도 및 당근비에 따른 숙성기간별 매실주의 에틸카바메이트 함량 조사에 따르면, 여과 처리를 했을 경우 전반적으로 여과 처리를 하지 않은 군보다 약 1.2에서 2배가량의 에틸카바메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매실을 건져낸 후 남은 알코올과 매실주의 성분이 반응하여 에틸카바메이트를 생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연구 결과 매실이 그대로 남아 숙성을 지속한 경우 매실 내의 영양성분 및 항산화 성분 등이 상호작용으로 산화를 억제하고 과육과 매실씨의 분해 효소에 의해 생성된 에틸카바메이트를 분해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캐나다의 검출 범위 30에서 433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논의되고 있는 캐나다의 과실주 허용 기준치 400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과 비교하여 봤을 때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은 ppb, 아까 말한 ppb와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매실보다는 알코올 함량이 에틸카바메이트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120일에서 150일 숙성 기간이 지나면서 에틸카바메이트 발생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90일 숙성 후 여과 처리했을 경우 여과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180일까지 2배가량 높은 에틸카바메이트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 라고 요약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틸카바메이트는 120에서 150 숙성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0일에서 180일 사이에는 여과 처리를 한 경우가 여과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에틸카바네이트의 함량이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까 그 소비자원의 자료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지요. 해당 논문은 충실하게 양쪽 대조군을 모두 측정해서 서로 비교해서 결론을 내렸으므로 소비자 보호원 자료보다는 훨씬 신뢰도가 높은 논문입니다. 관련 논문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매실을 분리하지 않고 담은 매실주 정말 마셔도 괜찮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실주를 하지 않고 담은 매실주가 제법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독성이 있다고 하니까 마시자니 찜찜하고 버리자니까 아깝고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 그냥 관상용으로 두고 보고 계시죠? 아마도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앞서 살펴본 논문에서도 안전하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미그다린은 1년 지나면 검출되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고 그럼 막상 에틸카바메이트가 체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체 내에 흡수된 에틸카바메이트는 4 내지 6%는 변형되지 않은 채 오줌으로 배설이 되고 대부분 즉 90에서 95%는 간에서 에스트라제에 의해서 가수분해되어서 에탄올, 암모니아, 탄산가스로 변한 다음에 배출됩니다. 나머지 1%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해독 능력과 그 비율은 개인의 유전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 ppb가 얼마나 적은 양이냐 하면 ppb는 파트 퍼 빌리온의 약자로 10억당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ppb는 10억분의 1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1ppb는 소금 0.001g을 포함한 1톤의 식염수의 농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희석된 양이죠. ppm은 가끔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ppm은 100만 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ppb는 ppm보다 훨씬 작은 양입니다. 이제 ppb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인지 감이 오시나요? ppb가 이렇게 작은 양이라면 아까의 독성 논란은 지나치게 호들갑을 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오래 섭취하면 해로울 수 있다고 염려할 수 있는데 에틸카바메이트는 중금속처럼 생체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므로 평생 조금씩 섭취해도 해롭지 않습니다. 식약처에서도 위해 물질을 미량이라도 평생 섭취하면 위험하다는 말은 근거 없는 허위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2년 전에 매실을 분리하지 않고 숙성시킨 매실주를 먹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 매실주 한번 먹기 힘들죠? 자, 이제 담은 지 무려 2년 된 매실주를 개봉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개봉박두. 자, 그럼 매실주를 음미해 보겠습니다. 향은 매실의 향긋함을 은은하게 담고 있고 당금년 소주의 독한 맛을 많이 중화되어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맛은 매치순처럼 너무 달고 끈적이지 않고 아주 깔끔한 게 은은한 단맛이 살짝 뒷맛으로 남아 있습니다. 술맛은 아주 최상급입니다. 한 잔 더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성 논란 종결판으로 매실청과 매실주 담그기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실청과 매실주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고 좋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데 독성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매실청과 매실주의 독성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살펴보고 분석하여 논란을 정리하였고 독성 걱정 없이 매실청과 매실주를 담는 방법을 제시하여 염려를 불식시켜 맘 놓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담근 매실주 먹어도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2년 숙성된 매실주를 최초로 개봉하여 음미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의미 있고 유용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웃 술자리는 어떻게 됐을까요?